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 하나로 세상이 뒤집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부산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한때 코스닥을 뒤흔들었던 신라젠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참 신기합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권은 한 장 사는데 바이오는 회사째 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복권도 당첨되기 전까지는 종이 한 장이고 바이오도 신약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결국 가능성에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그 가능성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라젠은 부산에 뿌리를 둔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무기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인 팩사백이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성공하면 세계 시장이 열린다. 매출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진다. 주가는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기대가 시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희망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세계 최초다. FDA 임상만 성공하면 끝난다. 10배는 기본이다. 심지어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병원에서 후회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농담을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점점 커졌습니다. 2017년 말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무려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나온다. 이제 시작이다. 제2의 삼성바이오다.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출근길에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확인하고 퇴근하면서도 확인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확인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빠져들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은퇴준비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는 너무 낮았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많이 올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대로 투자하면 된다. 신라젠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FDA 임상 3상만 성공하면 주가는 10배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주식방송도 인터넷 기사도 커뮤니티도 온통 희망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 상당액을 신라젠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7만 명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신라젠의 지분 약 92%를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움직인 건 대형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개미들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결국 임상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늘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2020년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약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상은 사실상 좌초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0년 5월 갑자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주식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냥 화면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비상벨도 안 눌리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버튼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이면 풀리겠지.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거래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업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나쁜 소식이 공시되기 전에 일부 임원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물론 의혹과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계좌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주식은 있는데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숫자는 보이는데 현금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 주식은 살아있는데 움직이질 않는다.
마치 겨울잠을 잔 것도 아니고 거의 냉동 보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무려 2년 5개월이었습니다. 2년 5개월이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대학생은 졸업을 준비합니다. 군인은 전역합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7만 명의 투자자들은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쉽게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원래 사고팔 수 있어야 자산입니다. 그런데 사고팔 수 없다면 그 순간부터 투자자는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손절도 못합니다. 버티기도 애매합니다. 추가 매수도 못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드디어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장 폐지는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거래가 다시 시작됐다고 해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바라보던 주가는 이미 너무 멀리 내려와 있었습니다. 고점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에게는 거래 재개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분명 미래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신약이 세상을 바꾼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과 성공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임상시험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가 신뢰를 잃으면 투자자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먹고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기업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6번째 교훈입니다. 바이오의 대박 스토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야기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임상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내 계좌가 몇 년 동안 그대로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꿈을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을 살 때일수록 현실이라는 안전벨트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됩니다. 화려한 성공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긴 투자 인생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